네, 두 번째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냐면, 이제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스크립트 안에서 어, 다양한 조건문이라는 걸 만들어 볼 거고요. 이제 조건문을 만든 뒤에는 그 조건문을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각 조건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 조건문에 대해서 배우고 난 뒤에는 조건문을 활용해서 이제 진짜 여러분이 게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고 직접 그 오브젝트를 움직여 보거나 혹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움직여 보는 어,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은 먼저 스크립트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할 건데요. 일단은 유니티를 켜주시고 유니티 보시면은 그러고 보니까 질의응답에서 요거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업데이트 버전이 뜨면은 꼭 스킵 뉴 버전을 눌러주세요.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새로 나온 3.24 버전으로 이제 여러분의 유니티가 변경이 되게 되니까 꼭 일단은 현재 버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스킵 뉴 버전을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은 저희 지난번이랑 동일한 이제 상황인데 먼저 여기다가 create라고 해주시고 C#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플레이어가 움직일 수 있는 스크립트를 먼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걸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플레이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세요. 스크립트 명을 생성하실 때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스크립트를 처음 생성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이름과 파일명이 맞지 않으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요. 클래스 이름과 파일명이 맞지 않으면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름을 잘 지어 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좀 질문이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먼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던 질문 중에 이제 클래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어, 여러분들께 약간 좀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설명을 할 때 앞서서 먼저 조금 더 이것저것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일단은 간단하게 클래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클래스가 뭐냐 하면은 클래스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여러분들께서 아직 객체 지향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래스란 무엇이냐면 이제 코드를 우리가 이제 막 뭐 이런저런 함수를 작성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주석으로 일단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뭐 캐릭터를 움직이는 함수가 있다고 치고 캐릭터가 공격을 하는 함수가 있다고 치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펑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것들이 이제 다 저희가 보통은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진 함수들이죠. 여기에 있는 모든 함수들은 대부분 다 거의 무조건 이 플레이어에게 영향이 있는 혹은 플레이어가 실행하는 그러한 함수들이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함수들을 만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뭐 이런 식으로 public void 뭐 my method라고 합시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일종의 메소드라는 건 방법, 방식이라는 영단어인데 이런 걸 하나하나를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흔히들 메서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클래스의 정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속성과 메서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이거를 묶어서 여러 번 재사용할 때 편하게 만든다라는 뜻인데요. 그렇기에 이 메소드가 이 플레이어의 영향이 있고 이러한 메소드를 구현하기 위한 변수들 뭐 int a, 뭐 int b,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int 뭐 move speed, 뭐 어택 데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 클래스 안에 하나로 집합을 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뭐 예를 들자면 에너미 스크립트를 만들게 되었어요. 에너미 스크립트에서 뭐 플레이어의 속성을 가져와야 된다, 공격을 가져와야 된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거를 그대로 뭐 가져올 수 있게 만든다던가 요거를 뭐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만들 수 있게 그대로 가져가서 만들 수 있게 활용을 하던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클래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코드를 재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묶음으로 계속 활용함으로써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하게 만드는 것을 이제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 칼럼의 한 집단, 요 묶음을 클래스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건 객체 지향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할 기회가 되면은 그때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이 부분을 클래스라고 말씀드리고 이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메소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이 다양한 변수들을 어, 이제 속성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얘기가 조금 샜는데 다시 조금 저희 원래 진도로 돌아가면은 이제 이 플레이어 클래스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진행을 할 부분들은 바로 반복문입니다. 조건문과 반복문입니다. 자, 먼저 주석으로 조건 2장, 조건문, 반복문, 공부라고 적어줄게요. 자,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 만한 게 조건문이란 무엇인가, 조건문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건문이랑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른 코드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게임으로 예시를 좀 들면은 자, 게임으로 예시를 든다고 하면은 자, 내가 만약에 잠시만요. 아, 아, 네. 내가 만약에 어, A라는 어, 분기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 A라는 분기점을 달성했을 때 A를 달성 시에는 뭐, 뭐 스프라이트, 즉 어떤 캐릭터의 이미지를 2번으로 사용, 미달성 시에는 1번으로 사용이라는 뭐 어떤 조건을 주고 싶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캐릭터가 레벨업을 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기준으로 뭐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뭐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있어야겠죠. 이런 조건들을 만들고 그 조건에 따라서 코드가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건 의문입니다. 반대는 아니고요. 반복문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반복문이라고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쉽게 좀 얘기를 해서 반복문의 정의를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어, 어, 위에 좀 얘기한 것처럼 반복문이란 특정 코드를 여러 번 어, 실행하게 해주는 구조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뭐 예시로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내가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가 데미지를 입힐 때, 도트 데미지, 그러니까 지속 데미지, 혹은 뭐 쉽게 말하면 독 데미지를 입힌다고 칩시다. 독 데미지를 입힌다고 했을 때, 독 데미지는 CV 데미지를 5번 입힌다. 라고 합시다. 어, 여러분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게임을 실행을 해봤을 때 스택이라는 게 쌓이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즉, 이 어떤 5번의 데미지 입히는 로직의 호출이 필요하다면, 뭐 예를 들자면, 뭐 온 데미지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칩시다. 이 온 데미지 함수를 5번 부른다면 온 데미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온 데미지라는 함수를
이렇게 5번 호출을 하겠죠. 하지만 이것보다는 반복문을 이용을 한다면 여러분이 아직은 반복문을 안 배웠으니까 모를 거예요. 이걸 봐도. 하지만 for 뭐 int i in 0 i가 뭐 n까지 i가 플러스 플러스 됐을 때 여기다가 온 데미지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닫아주면은 요게 지금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은 지금 이 4줄과 이 5줄이 동일한 어떤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자, 정확히는 이 부분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부분을 읽게 되시면은 이 부분이 훨씬 이 부분보다 좋은 점은 무엇이냐? 바로 코드의 재사용성입니다. 이쪽이 반복문 사용시라고 작성을 하고요. 이쪽이 반복문 미사용시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데미지를 5번 입히는 과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게임에서는 뭐 5번 입히는 것도 있고 10번 입히는 것도 있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마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요거 개수도 매번 세줘야 될 거고요. 뭐 요거를 작성을 몇 번을 하느냐 뭐 이런 것도 다 따져줘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 n만 변화를 시키면은 몇 번이고 다시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문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각각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건문에는 주로 if, else if, else를 사용하는 if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문이란 게 있습니다. 조건문의 종류라고 작성을 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이것도 여러분께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일단은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조건문에서 if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서 실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if A가 참일 경우 A를 실행을 하고 그것이 아닌데 A가 아닌데 B인 경우에는 else if를 사용을 하고 둘 다 아닌 경우 혹은 뭐 if가 아닌 경우 라고 한다면 else를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분이 불을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처럼 어떠한 변수 스위치가 이제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다른 걸 실행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반복문의 종류는 방금 지금 위에서 작성을 해드린 것처럼 반복문의 종류는 이제 for문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do while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종류가 있는데요. 요거는 또 좀 이따가 반복문을 할 때 좀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if문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소드를 새로 생성을 해 드릴 겁니다. 메소드를 생성을 할 때요. 이번에는 private void study if 라고 해 줍시다. if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다라는 메소드고요. 자, 이 메소드 안에 어떤 내용을 작성할 거냐면요. 우리가 특정 조건에 뭐가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볼 거라고 했었죠. 자, 이번에 우리가 볼 건 어떤 거냐면 if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점수에 따른 결과를 볼 겁니다. 예를 들자면 스코어라는 점수를 봐봅시다. 스코어가 85점이다 라고 작성을 할게요. 자, 그때 if 스코어가 90점 이상이라면 무엇을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잘 볼게요. if문은 if라고 적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는 표시가 될 거고요. 괄호를 열어서 안쪽에 어떤 조건문을 적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봤던 부등호 표시 있죠. 지금 이 표시는 스코어가 90보다 큰지 작은지를 계산하는 식 하나가 될 거고요. 이 식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불 형태의 결과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불 형태는 true 혹은 false의 2가지로 결과가 생성되는데요. 자,
두 가지의 결과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true, false가 여기에 반환이 되고요. 이게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true인 경우에는 이 안쪽을 실행이 되고 false인 경우에는 실행을 안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디버그 로그로 여기를 A 등급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스코어가 85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스코어가 90보다 큰 게 false이니까 여기로 나오겠죠. 코드가 실행을 안 하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코드의 특성상 이걸 읽고 이 안쪽이 실행을 안 하고 이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else if로 들어가게 됩니다. else if 스코어가 80점 이상이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디버그 로그 B등급이라고 표시를 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else if와 if의 차이가 뭐냐? else if는 무조건 위에 쪽에 있는 if의 결과를 먼저 탐색을 하고 옵니다. 즉, 이거는 지금 여기에 써놓은 줄은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if가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스코어가 90점보다 작으면서도 동시에 스코어가 80점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무조건 아니다, false다 라고 나와야지만 else if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은 만약에 여기를 if라고 했다고 칩시다. if라고 여기를 작성을 한다면은 이 if문과 이 if문은 완전히 별개의 if문으로 취급됨으로써 이 부분을 수행을 하고 나면은 이 부분에도 똑같이 오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점수가 여기서 95점이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95점이라면 여기서 스코어가 90점보다 이상이기 때문에 A등급이라는 디버그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로 들어와서 80점 이상도 당연히 맞죠? 맞기 때문에 디버그 로그에서 B등급도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else if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참이 걸리면은 즉 지금 스코어가 95니까 여기서 스코어가 90 이상이다 라는 결과가 사용이 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고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이 if문이 전체 종류가 되는 형식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else if 하나만 더 써보겠습니다. else if 뭐 스코어가 70점 이상이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디버그 로그에서 C등급이 뭐 표시가 되게 한다고 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lse가 있을 겁니다. else는 따로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else if만 조건이 있지 else는 그냥 이게 아닐 때 이게 다 아니었다 라고 할 때에만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lse는 꼭 이 if문들의 제일 마지막에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디버그에서 여기서 D등급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자, 봅시다. 스코어가 뭐 85점이라고 한다면은 스코어가 85점이니까 제일 먼저 여기로 들어오겠죠. 스코어가 90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아래로 내려갔을 때 스코어가 80점 이상이죠. 그러면은 이 디버그 로그가 표시가 되겠죠. 이 디버그 로그가 표시가 됐으니 이 아래쪽은 하나의 if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if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true가 걸렸으므로 여기를 진행 안 하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lse if를 작성해 주시면은 이 부분에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완전히 윗부분에 됐을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게 이런 식으로 적지 않아줘도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위에 쪽에서 말씀드렸던 if, else if, else문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if문에 대한 연습을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추후에 과제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프라이빗 보이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번에는 이번 메소드는 study switch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스위치를 만들어 주면요. 여러분들 스위치를 쉽게 조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day라는 걸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은 스위치의 값에 따라서 오늘의 요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string day name을 만들어 줄 겁니다. 뭐 초기 값은 설정해 줘도 안 해도 상관없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스위치 day라고 작성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구간 안에서는 day가 스위치의 조건으로 작성이 돼서 이 day의 값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이용을 해서 각각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해당 값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케이스 1이라는 말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day가 1일 때라는 얘기입니다. 케이스 1일 때는 뭐 day name을 우리가 monday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항상 스위치는 이렇게 한 케이스가 끝날 때마다 break라는 걸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케이스가 2일 경우에는 day name이 Tuesday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동일하게 작성해 줄 수 있겠죠. 여기만 케이스의 값만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제가 지금 교체하고 있는 여기 1, 2, 3, 4, 5, 6에 해당하는 숫자들은 이 day라고 하는 우리가 위에 선정한 이 int 값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Wednesday,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Thursday, 여기는 이제 Friday,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Saturday, 여기가 Sunday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케이스 1, 2, 3, 4, 5, 6, 7까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스위치문에는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마치 if문에서 else가 있던 것처럼 케이스 스위치문에서도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값을 지정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디폴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디폴트는 이 케이스들에 전부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여기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invalid day라고 작성을 해 줄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1, 2, 3, 4, 5, 6, 7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값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꼭 이 케이스와 디폴트를 적어줘야 된다. 그리고 각 케이스가 끝날 때마다 브레이크를 작성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오면은 이제 디버그 로그에서 우리가 뭐 지금 보려고 했던 데이네임을 표기를 해 준다라고 합시다. 자, 근데 조금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만한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디버그 로그가 사용을 할 때 보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같이 집어 넣어서 만들어 줬었어요. 그렇죠. 이 디버그 로그가 어떻게 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수치들이 코드 내부에서 돌아갈 때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코딩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수학적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학적 계산에서 값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 콘솔 창을 사용을 해서 아까 전과 같이 디버그 값을 중간중간에 찍어봄으로써 결과를 확인을 해보는 걸 위해서 요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때 기왕이면 우리가 적는 값이 조금 더 이렇게 값만 띡 하고 나와버리면은 이 값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 찍히긴 찍히는데 값이 아무것도 안 찍혀서 그게 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앞에 뭐 플러스 캘큘레이터의 결과값이 무엇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걸 좀 예쁘게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여기 요거 큰 따옴표 두 개를 작성해 주시고요.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자면 hello today is 그 다음에 여기에 요일이 들어갈 거다. 요일이 저희가 day name이죠. 여기를 중괄호를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우리가 여기다 표기하고 싶은 변수를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은 좀 더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것보다도 좀 더 예쁘게 적을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실제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어, 아래쪽에 스타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스타트에서 우리가 각각의 study if랑 그 다음에 study switch를 실행을 하도록 만들어 줍시다. 자, 그러면은 각각 if와 switch가 실행이 되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집어넣었던 int 스코어가 85일 때의 결과값이 출력이 될 거고요. 동시에 스위치에서도 day가 3일 때의 결과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과 동일하게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지 여러분도 여러분 유니티에서 실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 메인에다가 스크립트를 넣지 않았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스크립트를 넣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의 스크립트를 찾아서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일단 전 좀 깔끔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new behavior 스크립트를 제거를 해줄 거예요. 이러한 어떤 컴포넌트를 제거를 하는 방법은 컴포넌트의 우측 상단에 점점점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 remove component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해당 컴포넌트가 제거가 되게 됩니다. 해당 컴포넌트가 제거가 된 걸 확인하셨으면은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그러면은 콘솔 창에 가시면은 우리가 B등급과 Hello Today is Wednesday가 출력이 예상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어떤 조건문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음, 반복문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좀 시작을 해 볼 건데요. 자, 반복문을 일단 하려고 하니 일단은 아까 전처럼 메소드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private void 이번에는 study for 라고 작성해 주세요. 여기선 포문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포문 그래. 네, 포문에 대해서 실행을 해 볼 겁니다. 자, 일단 포문은 여기서 아까 위에 쪽에서 설명을 많이 안 드렸잖아요. 포문 같은 경우에는 어, 포문은 특히나 일정 횟수에 따라 코드를 반복시킬 때 효과적인 반복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내가 7번의 반복을 실행시키고 싶다 하면 이제 포문을 통해 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문은 일단은 요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포문을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라이더에선 요런 걸 진행을 해 주는데요. 한 번에. 자, 요거를 한번 잘 봅시다. 이 포문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문은 3개의 식을 넣어 주셔야 돼요. 3개의 식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1번식, 이게 2번식, 이게 3번식입니다. 자, 포문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여기에 선정해 준 특정 변수에 따라서 반복 횟수를 지정을 해가지고 돌아가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해당 인트형 변수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트형 변수의 초기 값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인트를 애초에 위쪽에다가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인트에서는 이걸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보통은 안에다가 생성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닌 케이스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있는 다른 수를 써도 되고요. 아무튼 특정 수가 있고요. 그 수가 언제까지 어떤 조건이 false가 될 때까지 실행을 할 것인지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그 변수가 얼만큼 한 번 이게 돌 때마다 얼만큼씩 증가할 건지 혹은 감소할 건지에 대해서 여기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7번의 반복 얘기가 위에 나왔었으니까 7번이라고 합시다. 7번을 반복시키고 싶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부분을 7이라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 같은 경우에는 i에 1을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좀 작성을 해 줄게요. i++라는 거는 i에 1씩 더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i equals i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수식이 처음에 수학하시다가 오신 여러분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 i랑 i 플러스 1이랑 같다는 말이야? 이거 수학적으로 말이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컴퓨터적으로는 이 는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게 넣는다 라는 뜻이니까 i에 i 플러스 1의 값을 할당한다 라는 뜻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요거랑 같은 뜻이다. 즉 1씩 더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일단 시행을 할 때 포문은 처음에 실행을 하면은 지금 i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i가 이미 존재를 하면은 이 중간에 있는 식에서 대조를 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이 끝나고 나면은 이 i의 1의 값을 1을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돌다가 i가 처음에 0일 때 한 번 돌고 1일 때 한 번 돌고 2일 때 한 번 돌고 해서 나중에 6일 때 한 번 돌고 6일 때 한 번 돌았으니까 i가 7이 됐겠죠? i가 7이 되면 거짓이니까 튕겨 나갑니다. 즉 i가 0, 1, 2, 3, 4, 5, 6인 7번 돌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 써놓은 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자면은 디버그 로그 여기 달러 표시로 반복문 공부 중. 죄송해요. 요거를 제가 바깥쪽에다가 써 놓을게요. 자, 요거를 이렇게 씁시다. 여기에다가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현재 반복 횟수 여기에 i를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복 인덱스라고 해도 여러분 읽기 괜찮을까요? 일단은 인덱스라고 적어주세요. 인덱스란 무슨 표시냐면은 이제 뭐 횟수나 아니면은 뭐 순서를 뜻하는 말인데 이게 왜 제가 쓰는 걸 좀 고민을 했었냐면은 이게 i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예상을 해보시면은 답이 나오시겠지만 0, 1, 2, 3, 4, 5, 6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 0, 1, 2, 3, 4, 5, 6이니까 7개가 나오게 되니까 7번 반복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0부터 시작해서 6으로 끝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 6번 아닌가라고 처음에 오해하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살짝 고민을 했는데요. 항상 프로그래밍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0부터 센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을 그래도 보시기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터디4도 일단은 스타트에다가 집어넣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자, 스터디 포문도 이제 배워봤으니 이번에는 while문에 대해서 한번 봐봐야겠죠? 자, private void study while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스터디 whi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while문은 특정 조건 동안 참일 때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while문은 주어진 조건이 참인 경우 그러니까 true죠. 인 경우 계속 반복 실행한다. 조건이 거짓이 되면 반복을 끝내고 반복을 끝낸다 입니다.
요것도 아래쪽으로 좀 내려주는 게 가시성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while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자면 int num이 0이라고 합시다. 이때 while문에서 num이 7보다 작다고 한다면 우리가 debug.log에서 여기 밖에다가 여기다가 그걸 좀 써줄게요. 여기서 썼던 반복문 공부 중에서 이걸 좀 바꿔야겠군요. 또 가시적으로 좀 안 좋으니까 여기다가 for 반복문 공부 중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while 반복문 공부 중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현재 반복 num 값 하면은 여기에다가 num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요거를 까먹을 뻔했네요. num++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아까 이 num++는 num++는 죄송해요. 마이크가 좀 끊겨가지고 num++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um equals num 플러스 1이랑 동일한 거라고 했어요. 요걸로 쓰셔도 되니까 너무 이거 외우야지 뭐 이러지 마세요. 그냥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한다고 했었죠. 자, num이 처음에 0이에요. 그쵸? num이 0일 때 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7보다는 0이 당연히 작으니까 3이니까 이게 한번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num이 1로 올랐겠죠? 1도 마찬가지고요. 2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쭉쭉쭉 와서 num이 6일 때 또 여기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num이 1값이 더해줬으니까 7이 됐을 거예요. 그럼 while num 7은 7보다 작다는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튕겨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끝났다는 거를 좀 알기 위해서 디버그 값에 여기다가 끝이라는 걸 추가를 해 줄게요. 여기서는 for 반복문 끝, 여기서는 이제 while 반복문 끝이라고 작성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 start 함수가 제일 아래에 있었는데 여기에다가도 study while을 한번 추가를 해 주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이게 0부터 7까지 인덱스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도 0부터 7까지 0부터 6까지 넘값이 나올 겁니다. 둘 다 0부터 6까지 나와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요거 제가 뭔가 잘못 만들었는데 요거 안 쓰는 값들 워닝 값 뜨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거 워닝 꺼볼게요.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한번 보면은 자, while 반복문 공부 중 현재 여기요. 현재 for 반복문 공부 중에서 인덱스 값이 0, 1, 2, 3, 4, 5, 6이 나오고 후 반복문이 끝났어요. Y 반복문 공부 중이 실행이 돼서 0, 1, 2, 3, 4, 5, 6이 뜨고 반복문이 끝났죠. 즉, 같은 스크립트를 여러 번 반복할 때는 포문을 활용하면 좋고 특정 조건에 맞춰서 어떠한 함수를 실행을 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그 조건문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다음에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이게 잘 안 쓰는 그 반복문이라서 여러분에게 약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제가 방금 까먹었는데요. do while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study do while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죄송해요. private void study do while 이 있을 겁니다. 자, 이 do while을 한번 봅시다. 자, do while이란 무엇이냐? 자, 일단은 이름이 while이 들어가는 것부터 while이랑 굉장히 닮은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do while문은 뭐냐 하면은 코드를 먼저 실행한 뒤에 조건이 3이면 코드를 반복 실행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건이 거짓이 되기 전까지 반복을 계속 진행하고, 최소한 한 번은 코드가 실행된다 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while문이랑 다를 게 뭐냐면은 while문은 여기서 먼저 조건을 검토를 하고 조건에 맞으면은 아래를 실행하는 방법이라면 do while문은 반대로 코드를 먼저 실행하고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자, do while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위에 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작성을 해볼게요. int num이 0일 때 do 디버그 로그 우리 요거 그대로 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num을 값을 1 더해 줍시다. 자, 그 다음에 while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while num이 우리 7보다 작은 거였죠? 7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study do while도 한번 이걸 보기 위해서 앞쪽에다가 요거를 작성을 해 주겠습니다. do while 반복문 공부 중 그리고 do while 반복문 끝이라고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둘이 같은지 틀린지 한번 실험을 해 볼까요? 자, 다시 실행을 시켜 주시면 여기 for 반복문 공부 중이 0, 1, 2, 3, 4, 5, 6이 떴죠. while 반복문도 0, 1, 2, 3, 4, 5, 6이 떴어요. do while을 스타트에다가 제가 깜빡 잊고 안 넣었네요. study do while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고 다시 실행을 시켜 줄게요. do while을 실행을 시켜 주시면은 자, 아까 while이 여기서 0, 1, 2, 3, 4, 5, 6이 떴었죠? 그리고 do while에서도 0, 1, 2, 3, 4, 5, 6이 뜨고 끝났어요. 자, 그럼 두 개 동일한 거 아니냐? 에서 여러분께 아까 말씀드릴 부분이 한 번은 이 코드가 실행된다 라고 했었죠. 자, 예를 들자면 여기에 넘값을 0으로 둘 다 조건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과연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자,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 실행했을 땐 여기 for문도 그냥 for문 반복문 for문은 안 건드렸죠? 죄송합니다. while 반복문 공부 중 하고 while 반복문이 전혀 안 돌고 while 반복문이 끝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do while 반복문 공부 중 현재 반복 n값 num값 0이 한 번 떴죠? 그러고 반복문이 끝나게 됩니다. 즉 do while은 최소한 코드가 한 번 작동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어떤 반복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은 이제 조건문에서 if문, elseif문, else문, 스위치를 이용한 조건문과 반복문에서 for, while, do while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게 되셨고요. 이를 구조를 잘 활용해서 게임 로직에서 다양한 제어 부분을 구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각각 사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예제를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작성을 하시거나 여러분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폼은 while문을 만드셔서 직접 사용을 해 보시면은 다양한 제어 구조를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를 통해서 게임 개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코드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반복문을 통해서 실제로 이 캐릭터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